자유한국당이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계속할 거면 왜 청와대 정책실장을 바꿨느냐?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물러나라. 더 이상 협치도 어렵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 심사가 멈춰서는 분위기인데요. 자,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코리안 시리즈 SK의 승리로 6차전 만에 끝났는데 이 두 분 나오시면 늘 코리안 시리즈 7차전 같습니다. 민주당 표창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조국 말씀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우선적으로 이 조국 민정수석은 SNS로 현직 판사하고 또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고 또 본인의 본업인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지금 줄줄이 실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사검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청와대 개헌 7대 비리 관련 기준도 준수 못하는 사람을 또 검증을 해서 내보내고 또 대통령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임명 강행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가장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은 좀 빨리 좀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은 정반대인 것 같고요. 조국 민정수석 너무 잘하고 있고 SNS 관련 부분도 사실은 해당되는 판사께서 삼성 장충기 사장과 결코 해서는 안 될 청탁성 또는 그에 대한 감사 메시지성 문자를 여러 차례 주고받으신 분이고 이분이 공개적으로 현재 사법개혁에 대한 반대 의사 또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그런 반대 의사들을 하시면서 대단히 고위법관이잖아요. 현재 영장심사라든지 그 재판을 담당할 후배 판사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건 뭐 민정수석의 입장을 떠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분도 교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검증 실패 부분은 비판할 영역은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 그 민정수석 자리를 내려놔라. 그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초 의원님, 조국 수석이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죠. 아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입니다. 청와대가 사법부에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굉장한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청와대의 비서입니다.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개 비서가 사법부에다가 혼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7명 플러스 3이라 그랬습니다. 7명의 지금 장관들이 거의 낙마 수준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2명, 그다음에 이번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분들 인사검증 잘했습니까? 자신의 본업은 아주 부실하게 하면서 그렇게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모든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 이것이 저는 청와대 비서로서는 정말 부적격하다. 대학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정치평론을 하시든 아니면 정치에 직접 뛰어드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반론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계속해서 장관 7명의 청문보고서가 지금까지 채택이 안 되는데 다 강행되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양해를 부탁을 드렸고 참 사람 구하기 어렵고 높아진 국민의 눈 그리고 인사상의 그 적임자와 또 결격 사유 사이에 완전한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검증 과정에서도 많은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부분은 좀 야당이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도 장관 후보자 구하기 너무 어렵다. 청문회 제도 때문에. 표 의원님. 아니요, 이게 아니고요. 장현 말씀은 전부 그래서 뭐 의원 중에서 그게 아니고요. 조명래 장관 같은 경우에 자 불법 증여, 불법 위장 전입, 아파트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2살 손자 2천만 원 차비 발언 이런 것들이요. 사실상 지금까지 부실 검증에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양해해달라니요. 이제는 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반인데 이쯤 되면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 검증 실패
인정하고 새로운 분을 교체하는 게 맞죠. 다만 이걸 이제 자꾸만 네, 양해해달라는 간단하게, 겁니다. 네. 인사 부분은 늘 언제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는 완벽하지 못한 부분 야당이 당연히 짚어주셔야 되고 비판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일을 잘하나 못하나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격 사유와 또 비판의 여지 가지고 아예 일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좀 너무 심하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또다시 새로운 사람 찾아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테고 이렇게 된다면 국정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에 대한 부분은 인사권자에게 좀 맡겨주시고 국회에서 할 수 네. 있는 검증은 하고 아니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여기까지 문제가 한 말씀 있다면 여기까지 해야죠. 듣고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더 짧게요.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양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7가지 기준을 자 지금부터 7가지 기준을 아주 면밀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내놓은 게 조명래 장관이에요. 이것까지 이해해라? 어디까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비판하셨잖아요. 비판하셔도 돼요. 네, 비판하셔야죠.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협치 얘기한 지 지금 일주일 됐는데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네, 늘 이렇게 악수할 땐 분위기 좋죠. 가래떡 준비했는데요. 국회의장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게 어제가 11월 11일이래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면 빼빼로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농민의 날이에요. 그래서 농민을 우리 한번 다 생각하면서 가래떡을 먹고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마침 또 오늘이 내일이 음력으로는 10월 6일이고 10월 13일이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 생신이시라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겹쳐서 소영조 총리도 어저께가 그 생일이었습니다. 빼빼로디 빼빼가 아닌데. 의장님. 의장님. 빼빼 말하지 않았다는 건데. 네. 떡 먹을 자, 때 분위기 좋아요. 그냥 떡을 해야지. 떡을 좀 줘야겠어. 자, 화기애애했는데 이제 예산안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조용해지죠. 선진화법 이제 법정 시한이 딱 11월 2일을 지켜야 돼. 인사청문회 할 때까지 다 나와서 차질 없이 예산과 법안 챙긴다고 했습니까? 이 예산 심의해달라고 예산 넘겨놓고 주무부처 장관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경우 봤습니다. 전장에 장수를 목을 빼놓고 그 장수가 뭐 들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다음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지금까지도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당에서 하도 바꾸라 그래가지고요. 이미 김이 빠져. 야당 말만 그렇게 바꾸라 그래서 바꾸면 문제고 또 뭐 순서가 틀렸다고 하고 어떡합니까? 자, 그러니까 홍영표 원내는 장재원 의원님 웃으시지만 아니 그렇게 경제실장 책임자 바꾸라 해서 바꿨더니 왜 또 지금 예산안 전국에서 바꾸냐고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사실 이건 역대 처음입니다. 예산안 심사 한 가운데 가장 주무부서 이를테면 저희들이 야당이 직접적으로 대화 나눌 수 있는 카운터파트가 김동연 부총리거든요. 이분은 경질을 했습니다. 경질하면 다음 부총리의 인사청문회까지는 물론 직원 유지하지만 네. 사실상 많은 액수를 삭감해야 되고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이 있겠습니까? 경질된 분이. 그렇기 아니 때문에 저 저는 청와대나 정부가 김동연 장관이 끝까지 예산안까지는 책임지고 나간다고 책임지고 서로 다 나간다고 하지만 합의가 된 건데. 이미 나갈 네. 분이 사실상 책임을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이렇게 이 주무부서 장관을 이렇게 먼저 경질을 하느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회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는 정책시장. 그렇게 바꿔야 된다면은 정책시장도 바꾸고 그다음에 이 부총리에 대한 경질성이 필요하면 우리가 잘 예산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경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산안 심사는 한 가운데 주무부서 장관을 이렇게 바꿔버립니까? 우선 경질이 아니고요. 경질이란 것은 본인은 원치 않는데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김동연 부총리 본인 스스로도 그 흔쾌하게 받아들이시고 본인도 상당히 좀 힘드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사가 다 반영된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안 처리 중간이 아니죠. 지금 일을 계속 하시잖아요. 다만 공개적으로 미리 양해와 말씀을 구한 어떻게 것이고 구했죠? 이게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 처리 끝까지는 담당하고 계신 것이고 흔쾌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권한 다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 말씀은 다 그대로 정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간사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김동연 부총리만큼 지금 예산안 알고 계신 분이 없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지금 답변해드리고 그에 대한 삭감이든 조정이든 증액이든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될 테니까요. 근데 외연적으로는요. 외연적으로 뭐 말씀 다 또 맞아요. 법적으로 현직 부총리고 이 부총리가 지금까지 경제를 끌어왔고 네. 하지만요. 사람이 입장 바꿔서 경질이 됐습니다. 경질이 됐을 경우에 내년 예산안에 대한 우리가 탄탄한 얘기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장관이 이걸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국회의 뜻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질되는 자유한국당이 순간. 예산안 심사 때 지금 김수현 이제 신임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예. 나와라고 하시죠. 예. 어제 장재원 의원님도 그렇습니다. 예산 심사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걸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김수현 실장의 입장은 그것은 맞지 않고 자기 본분도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경제 컨트롤 타워가 경제부총리가 아니고 왜 청와대냐 늘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또 이제 와서는 또 청와대 정책실장 나와라. 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자, 지금 우리 김동연 장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김동연이 경질됐습니다. 차관 경질설이 어마어마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 차관이 전부 다 경질이 되고 경질설이 나도는데 이분하고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청와대가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신임, 이제 사실상 현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김수현 실장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김수현 실장이 어저께 국회에 와서 본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 악수를 나누시면서 이건 오늘 처음 밝히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마침 화면이 나가고 예. 있습니다. 아유 실장님 이거 참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2일까지 법정 기일이 있는데 좀 대화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분이 아니시고 소위나 소소위에 나오기 힘들면 저희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큰 틀에서 내년도 예산 방향에 대해서 야당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악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예. 우선은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가 있는 곳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너무나 잘해오셨고 지금도 책임감 있게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잘 풀어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그 와중에 뭐 교체설이 나오고 또 교체가 예정되고 확정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송구스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양해를 구하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현재 예산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역할과 사령탑을 하신 분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니까 물론 앞으로 뭐 정책실장을 맡으실 분도 어느 정도 중요하겠지만 디테일을 만약에 두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다 좋은데 다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급했습니까? 2주 정도만 김동연 부총리한테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매끄럽게 될 수 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예산 한 심의를 하고 있는 또 가장 중요한 삭감과 증액을 논의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딱 바꿔버리냐고요. 그 정도도 국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그 경질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거의 기정사실화될 때 이야기하셨으면 저희들이 어땠을까요? 얘기를 했습니다. 바꾸지 마라. 저희가 네. 순서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꾸려고 그러면 제가 그 예결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동연 부총리의 경질설이 자꾸만 실시간으로 기사화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물어봤어요. 자,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마치고 경질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바뀌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장하성 실장은 자, 청와대가 그건 마음이다. 지금 바꾸고 싶으면 지금 바꿔라. 네. 이렇게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좀 해달라고 저희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얘기를 과정에서. 일각에서 자유한국당이 요즘 세게 나오는데 예산안 전국에서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는 당내에 지금 뭐 조강특위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돌파하려는 의지 아니냐. 사실 지금 이제 조국 민정수석 이야기하셨지만 민정수석이 지금 물러날 분위기는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우리 김 원장 앵커님, 저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12월이 법정 기일입니다.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불리한데 지금 이걸 자꾸만 정쟁을 해가지고 서로 심사 기일을 하루 이틀 늦추는 게 네. 우리한테 뭐가 이익입니까? 저희들은 빨리 정리돼가지고 실질적인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 삭감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증액하는 것이 저희들이 실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루하루 늦어가면서요. 저희들이 코너에 몰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일정을 합의를 안 하고 예결위를 이렇게 늦게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막에 지금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협치 의지 없다는데 민주당에서 뭡니까? 공기업 취업 비리 같은 거 국정조사 받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원내대표단의 그 협상의 뭐 내용이니까요. 네. 제가 언급할 건 아니고 저희 그- 당내 분위기는 전혀 뭐 문제 없다. 언제든지 네. 하자 이런 분위기고. 아, 당내 분위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받아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뭐 자꾸 욕을 하는데 뭐 하나 안 받아주니까. 다만 무조건 다 받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네. 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이제 실질적인 일의 절차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 원내대표단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원내대표하고 오늘 아침에 맞추면 만나서 되죠.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를 했는데요. 네. 우리 원내대표 얘기는 뭐냐. 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면서 대통령과 12개 항을 김성수 대표가 도장 다 찍었습니다. 자, 예산 도와주겠다. 다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네. 돌아서자마자 그렇게 정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하지 말라는 임명을 탁 해버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이 고용세습 문제 이거 재발 방지하자라고 이 항 두 번째에 나옵니다. 그런데 고용세습 청문회 관련된 거 홍영표 원내대표가 일소에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최소한의 것. 네. 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 좀 인정해달라. 이거 좀 교체해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고용세습 청문회 해달라. 이거 일소에 민주당이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게 협치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네. 협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민주당이 발로 받아주셔야 돼요, 이 듣고 정도.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니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지켜지고요. 합의하지 예. 않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원치 않으시면 비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합의하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원치 않는 것이 있다고 해서 합의를 꺾어버리고 협치를 없다. 이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어렵게 만들어진 협치 분위기고 여야정 공동협의체니까 그 부분은 좀 계속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국민들 민생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제도 살려야죠. 안보 튼튼해야 되죠. 남북관계 진전 잘 해야 되겠죠. 대외 외교관계 잘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 외에 인사 부분이라든지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은 문제 제기하시고 비판하시면 되는데 네. 이 부분을 걸어서 다른 민생과 국가 안위에 대한 부분들을 해나가지 않겠다는 좀 그건 안 하셨으면 아니 좋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단 한 가지도 민주당이 들어주지 않는데 그게 협치입니까? 최소한의 민주당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알겠습니다. 청문회 네. 정도는 받아주셔야 아니, 이제까지 저희들이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다 들어드렸잖아요. 뭘 들어줬나요? 그 52시간 아니, 탄력 근로제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에 그것 때문에 2항에 얼마나 나와 이게 있는 거예요. 몰려 이것도 있는데요. 지금 사문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제 역시 홍영표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가. 원하시는 거 들어드렸다가 지금 얼마나 노동계 취업 비리 건재를 통한 채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청문회 하자는 거. 필요하다. 네. 그것도 안 받아주면서 알겠습니다. 협치하자? 그럼 우리는 네.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근데 그게 저희도 협치입니까? 마찬가지죠. 자. 사법농단 국정농사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법사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뜨겁네요.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네. 그 몇 년 전이죠? 그 2013년 2013년이죠. 5년 전입니다. 네. 별장 성접대 의혹. 그거 왜 지금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죠. 2013년 당시에는 별장에서의 그 법무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 스캔들 정도였어요. 네. 사실은 알고 봤더니 피해자분이 나오셨죠. 아니다. 성폭력을 당했다. 네. 거의 납치 감금 같은 형태였고 마약 주입 등의 원치 않는 상태였고 그래서 본인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한 것이고 협박도 있었다. 피해자가 이렇게 나서는 건 흔치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검사들은 오히려 합의를 종용하고 그러다 이제 정권 바뀌고 다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조사 방침을 굳혔는데 네. 실제로 위원회는 조사를 못해요. 검사만이 할 수가 있거든요. 해당되는 검사가 2달 동안 기록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검사에 대한 교체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이라는 분은 과거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일이 유야무야 됐는데 지금 과거사위가 조사한다는데도 조사가 제대로 않고 있다.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군요. 과거 그렇습니다, 조사가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당장 일어난 네. 문제입니다. 네. 그 피해 여성이 수사팀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사 위원회는 상식적인 조사를 위해 잘 이전까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과거사 조사를 왜 하는 것인가요? 저희도 기덕이와 그가 찾아라 모든 여자 이름이 잊어라 최강님이 날 욕하더라 남자가 한명 그럴 수도 있다. 다시 내 주변에도 모르게 누구를 보내버리려고 했다. 최고 총장이 여자는 의리가 있던데 넌 왜 얼굴에 나와 난리를 쳤냐며 믿고 살아라. 아이가 있으니 힘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을 안다는 사람들은 진실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사건이 오늘부터 다시 수능으로 열려야 저는 너무 힘들게 합니다. 신실을 위약해 수능실 수가 없습니다. 제발 숨좀 쉴 수 있게 제 하루씩 풀어주세요. 자, 저 여성 그러니까
그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고 그 별장 안에서 그 8월에 다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검찰이 이거 검토도 안 하다는 거예요? 네. 그 의원님 보시기에 검찰이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은 이미 권력도 없어졌고 네. 보호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를 할 때 잘못했던 검사들, 그들 중 일부는 지금 상당히 고위급 검사들이 되어 있고요. 네. 많은 검사들이 연루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부실 수사 문제를 들춰내기 싫은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표창원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검찰 내에 그런 카르텔이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깨부릴 수 있는 진상조사단마저도 그들과 연결돼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나 저는 정말로 이거를 왜 이렇게 저 피해 여성이 저렇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이고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수사, 두 번째 수사, 이번 진상조사단까지 저것이 진실이 안 밝혀지는지 너무 놀라워요. 검찰이 저 정도로 정말 이런 깊은 카르텔이 있다 그러면은 이번만큼은 어쨌든 간에 한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분을 좀 깨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팀 네. 교체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께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 담당 검사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장관의 답변은 일단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네.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법사위에서 이 반드시 좀 끝까지 지켜봅시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내죠. 여야 협치로. 예. 야 여야 협치가 사사건건해서 합의되는 모습을 네. 보고 계십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선물로 준 우리 풍산개 9월 27일에 남한에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새끼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것 우리 좋은 소식이라 그러잖아요. 네, 고미와 송강이 6마리 났다는데 6마리 사진은 청와대가 공개 안 합니다. 저 강아지들 놀랄까봐 사진 못 찍게 한다고. 네. 내일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하고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 남한 방문하는데 뭐 이게 지자체 행사 때문인 것 같은데 혹시 김정은 위원장 방남과 관련해서 뭐 논의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런 언론 분석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 추정과 기대가 있고요. 아무래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선은 와서 이런저런 상황, 사정, 동선 등을 파악해 보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절차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홍준표 전 대표의 귤만 보냈겠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 내 마음도 같다. 아니 이런 근데 걸 분석해 귤을 주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또 송이를 받았고요. 또 귤을 이렇게 또 제주 귤이 우리 또 명산품이잖아요. 참 네. 달고 참 맛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제주에 가면 귤이 또 너무 싸요. 그래서 좀 이런 걸 좀 사가지고 북한 또 우리 인민들한테 귤을 좀 이렇게 드리면 좋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정말 평양사라도 이 귤 맛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박수 쳐주고, 네. 아이고 좀 귤이 아니라 좀 뭐 더 좀 뭐 한라봉이라도 좀 사서 보내면 좋겠다 생각. 이번에 풍산개가 6명의 이제 6명이란다. 하도 우리 또 동물 보호를 제가 하니까. 네, 6마리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 남북 관계도 네. 이런 6마리처럼 결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실이. 네, 네. 알겠습니다. 저 확실한 입장을 그러니까 뭐 보낸 거 잘했다 이렇게 장제원 의원님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근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그 안에 귤만 있었겠느냐 하면서 귤 상자 안에 과연 뭐 있을까? 상자 안에 뭐 있을까? 아니, 그 저쪽으로 이런 질문해 이야기 주세요. 제가 자꾸 모시는 나오니까. 분인데 제가 이분에 논평하기 뭐하니까. 이게 자영업 때문에 좀 불리해지잖아요. 상자 안에 뭐 있을까? 아니 전임 대표시니까요. 현재 네. 뭐 지도부가 아니시고 하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거에 대한 논평은 좀 제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 좀 세대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장제원 의원님하고 막 격렬하게 논쟁하고 다툴 때도 있지만 사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협력할 땐 또 협력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전 세대 분들은 워낙 좀 감정이 골이 깊어서인지 모든 부분을 좀 비판적이라든지 반대적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조금 뭐 실수하신 거죠. 사실 이렇게 장제원 의원님처럼 좋은 건 좋게 보고 문제가 있는 건 비판하시고 하셔야 될 텐데 비판할 여지가 아닌 것들을 비판하시려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겠느냐? 과거에 뭐 비자금 문제, 뭐 송금, 제재 위반 이렇게 연결지어지기를 기대하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니까 오히려 과거에 뭐 차떼기 문제, 상자 속에 다른 걸 넣은 건 뭐 과거 네. 그 새누리당 뭐 이렇게 되면서 역공을 당하셔서 조금 그러니까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이를테면은
지금 남북 경협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쓸 때 비공개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48%가 비공개인데 왜 비공개를 하느냐? 이게 박스에 좀 비교해서 네. 남북 경협 기금에 좀 투명하게 좀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네. 말을 좀 은유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가장 이제 좋게 해석을 해주신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에서. 근데 사실은 이제 줄 보내는 것 갖고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사실 답례로 청와대에서 고민 끝에 보냈을 텐데.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답방을 하면 이게 진짜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아니요. 우선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남북협력 어떤 무드 이런 분위기를 아주 더 분위기를 좀 고조시킬 수가 있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와서 직접 눈으로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평화를 갈구하는지 핵을 없애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지에 대해서 느끼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가장 좋기 위해서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아주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걸 한번 마치고 사실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타결이 안 되면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 말씀하신 거죠? 그 미북 정상회담 마치지 않으면 거기서 어떤 결론이 안 나오면 유엔 제재 문제라든지 미국의 이제 독자 제재라든지 이런 게 풀리지 않으면 남북 경협, 철도, 도로 이런 것들이 투자가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 답방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답방의 성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각과 결과는 같은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뭐 어떤 분이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은 평화를 바라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 길의 또 방법, 경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일단 저희들은 무조건 오면 좋다. 와서 더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도 보고 국민의 소리도 듣고 그 비핵화에 대한 열망도 가지고 가서 실제로 더 풀어내줬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은 오기 전에 뭔가 선물을 줘라. 북미 협상 잘 이끌어내서 이런 부분인데요. 아마 저희들이 어쨌든 오시면 저희들은 다 환영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요구 조건들은 그 전까지 자유한국당에 많이 좀 제시해 주셔서 조금 더 협상력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뭐 연내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기가 중요하겠죠. 뭐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뭐 큰 합의가 있고 난 다음에 답방하면 또 분위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상당수는 혹시 물리적 저지 같은 거 합니까? 아유, 그거를 왜 물리적이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고요. 어쨌든 이번에 오시면 과거에도 왜 이런 거 관련해서 물론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김영남에 대해서는 국회 연설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국회 연설한다는 거는 국민의 대표 기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연설을 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국립묘지를 좀 참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표창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